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장 박동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했다고 해요. 심박수가 달라지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더욱더 감사하며 살기로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1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시 낭송과 함께 동만세 출발하겠습니다. 말의 씨를 보셨나요? 최돈수. 날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씨가 있다고 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말씀 듣고 말의 씨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색깔일까 궁금했죠. 날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씨가 있다고 하시네요. 고운 말씨, 예쁜 말씨, 착한 말씨, 선한 말씨. 입으로 솔솔솔 심으면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요. 달콤하고 행복한 열매를 얻는답니다. 우리 할아버지 말씀에 사람은 말에, 입에 열매를 먹고 산다 하시네요. 말의 씨는 내 마음 안에 있고 말의 씨는 우리 입으로 심는다 하시네요. 말의 씨, 보배로운 말의 씨를 소중히 여기라는 할아버지 말씀 꼭꼭 새기며 살겠어요. 최돈수님의 동시 말의 씨를 보셨나요? 였습니다. 참 좋은 시예요. 네. 정아쌤은 말의 씨를 보셨나요? 마음속으로. 네. 천사는 다 보인다고 그렇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네. 말의 씨. 보셨다면 천사? 네. 이게 참 말이라는 게 그쵸? 네, 맞아요. 말의 저도 말의 씨가 정말 보셨죠? 네, 그렇죠. 많이 봤어요. 네. 보입니다. 네. 말하는 대로 되는 것도 많이 보아왔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잘 생각해서 해야 하고 좋은 말로 그럼요. 네, 잘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지만 늘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을 하고 후회하는 일도 있어요. 그럼요. 후회할 때도 있죠. 네. 화가 나서 갑자기 확 세게 말이 나간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음 아파서 후회해. 네. 아, 그 말까지는 하지 말걸. 맞아요. 네. 되도록 좋은 말, 네.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쵸. 어쨌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쵸. 그리고 또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상대방도 또 좋은 말로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듯이 그게 말의 시이고 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뱉은 대로 또 다시 그게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말 한다고 나는 좋은 말을 딱 해줬는데 그럼요. 하던 대로 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요. 나 원래 이렇게 평상시에 좋은 말을 그럼요. 했는데. 자, 5월
자, 지금 5월인데요. 네. 5월에는 특히 감사의 말을 평소보다 많이 해야 하는 그렇죠. 계절입니다. 맞아요. 5월에는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이 많잖아요. 그럼요. 어린이날도 있고 네.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 부부의 날도 있나요? 네, 이렇게 근로자의 또- 날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석가탄일, 부처님 오신 날. 썩같으시니.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정말 많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것도 항상 다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달인 것 같네요. 맞아요. 음, 지난 5월 5일에는 네. 어린이날을 축하했고, 그렇죠. 네, 비가 많이 왔지만, 네. 네. 또 8일 어버이날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렸고, 전해드렸고, 그렇죠. 네. 며칠 있으면 또 또, 선생님들께 그쵸. 감사하는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요. 요요요요. 네. 많이 졌네요.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서.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사랑과 감사가 있는 동요들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동요 들어볼게요. 네. 네. 이 노래 아시죠? 높고 아, 높은 그럼요. 하늘이라. 맞아요. 옛날에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노래로 출발합니다.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작곡, 어머님 은혜, 서인선 노래로 듣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데 또 하나 있고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데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은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작곡, 어머님 은혜였습니다. 매년 어버이날에 불리워지는 이 노래는 정말 오래도록 남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 날이라고 했었는데 네, 예전에는 맞아요. 어머니 날. 네, 근데 어버이날로 네. 바뀌었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그렇죠? 아버님은 네. 왜 빼놓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그렇죠. 합쳐서 네, 어버이날. 어버이. 네. 어머니날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영국과 미국 같은 그런 기독교 국가에서 어머니주의를 지키는 그 종교적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미국의 경우에는 1872년 네. 보스턴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어머니날이 제한되었어요. 근데 범국가적인 어머니날 제정의 움직임은 필라델피아 출신 여성인 아나 자비스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나 자비스는 1907년 어머니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주기 추모식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머니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고 마침내 1914년 미국 제28대 대통령 네.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면서부터 정식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어머니의 날이 있다고 하네요. 오.
오, 맞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단체에서부터 어머니 날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956년부터 어머니 날을 제정해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후에 아버지와 어른, 노인들을 포함해서 1973년에 어버이날로 개칭을 했습니다. 어머님만 날만 있을 때는 아버님들이 속상하셔서 그렇죠. 어른들 다 노인들 다 포함해서 어버이날. 어버이날. 73년. 그렇죠. 좀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저한테는. 태어나신 날이 네, 해군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이 어버이날로 개칭되었다는 소식을 TV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응애응애 올 그때 때였네요. 응애 태어나셨군요. 참 오래된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러게요. 네, 저 옛날 사람. 네, 어렴풋이 생각나네. 그 정도로 기억이 날 정도면. 생각나요 정말. 그러니까요. 어버이날로 아시죠? 바뀌었다고. 맞아요. 네. 이렇게 자꾸 나이가 밝혀지고. 네, 그러니까 나이 얼마 안 됐어요. 한 30. 네. 예전에 73년 제가 예전에 30이었다고요. 예전에. 그죠? 예전에 31대가 있었죠. 네네네 그렇죠. 지금은 저희도 어버이예요. 네 어버이입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 은혜와 같이 쌍벽을 이루는 노래가 한 곡도 있습니다. 아, 양규동 작사 이흥렬 작곡의 어머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전국에 계시는 많은 어머님들을 위하여 앞부분만 좀 불러드릴까 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 노래는 눈물이 많이 나요. 아, 우리가 어머니 날에만 부르지 않고 그렇죠. 집안의 행사나 뭐 팔순잔치나 뭐 칠순잔치나 이런 때도 좀 어머니께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를. 아시죠? 네. 그 노래. 네, 그 다 노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래. 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훌쩍. 네, 이 노래 들으면 맞아. 정말 가슴이 뭉클. 찡하고. 맞아요. 찡하고. 그렇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맞아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가히 없어. 없어라. 아, 예전에는 이렇게 어머님들이 고생, 진짜 희생 이런 것들 다 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그렇죠? 네. 아, 지금보다 더 진짜 희생과 고생이 많으셨죠. 네, 옛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님들은 주로 밖으로 나다니시고 어머님들이 집안에서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뭐 다 그런 것은 그렇죠. 아니죠. 네. 네, 일부 아버님들이 이렇게 일부 다처제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 옛날에는. 네, 아버님들보다 어머님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왜냐면 살림도 해야 되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옛날에는 더 밭일하랴 배불러서 맞아요. 내가 너 낳기 전까지 밭일을 했어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네. 밭일하랴 밥해서 먹이랴 네. 자식 키우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렇죠. 5남매, 7남매, 9남매, 뭐 맞아요. 12남매 뭐 많이들 아이들을 많이 낳으셨는데 아버님들은 목청을 높이시고 맞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나 그쵸, 어쩐다나 그쵸, 그쵸, 그쵸. 그런 말들도 많았었고 여자들은 그저 조신하게 다녀야 하고 남자가 하는 일에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 그때는 참 남녀 불평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제 그런 게 자꾸 현대화되면서 개선이 되고 요즘에는 아버님들이 애들 학교에 이렇게 등교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좋은 현상이에요. 네, 얼마 전에 그 어린이날 행사할 때도 보면 네. 아버님들이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를 많이 봤어요. 네, 그렇죠.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도 그럼요, 많으니까. 그럼요. 네, 아이들의 교육은 다 부부가 함께 그럼요, 함께 해야 합니다. 누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함께 부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네. 아이를 낳았으니 그럼요. 부부가 힘을 합쳐서 양육도. 양육도 하는 거죠. 이제 남닭이 울면 집안을 일으킨다. 그럼요. 이렇게 바뀌었죠. 아내 말을 잘 들어야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네. 맞아요. 가만 보면 진짜 아내분들이 이야기한 거 남편분들이 얘기하세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래 뭐 이러면서 네, 그죠? 맞아요. 네. 옛날 어버이날에는 학교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카네이션을 부모님 가슴에 탁 달아드리고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색종이를 만들어서 네. 뭐 만드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어버이날 때도 시즌에.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뭐 카네이션 만들기를 수업 시간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네. 아무래도 유치원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치원은 뭔가를 또 만들어 가지고 오기도 하고 막 아유, 이렇더라고요. 그래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색종이 딱 맞아요. 접어가지고 네. 예쁘게. 네, 그래도 네. 저학년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고학년 좀 안 하는가 봐요. 안 해요? 이거 교육이 안 수연이는 안 되겠는데. 갔거든. 네. 그래요. 동만세에서는 여러분들께 동요로 오, 카네이션을 달아드릴까 우와. 합니다. 네. 신현득 작사, 최지연 작곡, 카네이션 한 송이, 이가은 노래입니다. 한 해에 한 번씩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슴에 달아드리고 어버이날이라 불러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사주시는 부님 앞에 꽃 한 송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그 마음을 가셨을까. 괜찮아 갈피를 사람이 모두 다 기쁨인 것을. 한 해에 한 번씩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슴에 달아드리고 어버이날이라 불러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사주시는 부님 앞에 꽃 한 송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그 마음을 가셨을까. 괜찮아 갈피를 사람이 모두 다 기쁨인 것을. 신현득 작사, 최지연 작곡, 카네이션 한 송이, 이가은 노래였습니다. 요즘에는 카네이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네, 맞아요. 색깔도 다양하고 네. 또 이렇게 꽂는 거 꽃꽂이도 있고 화분으로도 맞아요. 나오고 뭐 너무 진짜 예쁘죠. 뭐 풍선 안에도 네, 들어있고. 네, 막 그게 들어 있고. 네. 비누로도 진짜. 비누꽃, 네, 맞아요. 비누꽃도 비누꽃도 있어요. 있고. 그것도 네. 생화도 그냥 종류도 많아가지고 색깔별로도 막 많이 이렇게 좀 색깔이 되더라고요. 되게 참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네, 다양하게 네. 맞아요. 올해 한 쇼핑몰 기업에서 음.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네, 그 어머니들이 네. 부모님들이 뭘 제일 좋아하시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뭘 받고 싶으신지. 네, 보통 현금을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현금을 제외하고서라도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현금성 상품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뭐 여행, 건강식품, 뭐 명품 등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시대가 변해도 용돈만큼 편하고 좋은 선물은 없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맞아요. 그래서 머니인가 봐요. 네. 그렇죠. 맞아. 뭐. 네. 늘 저는 저희 아이들의 네, 경제 네. 사정을 좀 고려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또 학생이고 뭐 그쵸. 그러니까 받을 선물을 제가 지정해 줍니다. 저는 값비싼 선물보다 좀 진심 어린 마음의 선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편지 한 장이라도 그쵸. 메시지 하나라도 네 마음이 들어있는 거를 참 저는 선호하는데 저는 생일과 어버이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저희 딸들로부터 선물은 한 번에 받습니다. 한 번에 한 딱. 날에 몰아서. 그래도 어버이날 그 색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이라든지 뭐 메시지라든지 이런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편지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좀 서운합니다. 그럼요. 정아쌤은 어떠세요? 맞아요. 그래도 그냥 어쨌든 어버이날 색종이 카네이션이라도 네, 주면 그렇죠. 방청소권이라도. 네, 그럼요. 네, 방청소 해드림권이라도 네, 맞아요. 주면 좋죠. 저번에 생일날 네. 수연이는 꽃 이렇게 색종이 접어가지고 거기다 돈 1,000원짜리 이렇게 말아 넣었더라. 그래서는 꽃잎을 만들었는데요. 그걸 딱 따면 쿠폰이에요. 어머나 너무 아이디어 네, 좋은데요. 그런 거 받았는데 이게 뭐 아. 돈 3,000원, 2,000원이가 들어있었거든요. 네. 돈을 떠나서 이 쿠폰을 활용하라고 아. 잘 이렇게 모셔놓고 필요할 때 하나씩 따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 조카는 지난번에 보니까 5천만 원을 선물하던데. 알고 있습니다. 5천만 원. 네. 5만 원, 만 원, 1,000원, 5,000원, 뭐 5,000원부터 이렇게 해서 5,000원. 5천만 접어서 네, 이렇게 맞아요. 5천만 원 글씨를 맞춰가지고 네네네네. 네. 아유,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이디어예요. 좋아요. 네. 저는 이번에 부모님께 카네이션이 있는 용돈 박스를 맞아요, 드렸습니다. 맞아요. 한없이 돈이 나오는. 오, 맞아요. 한없이는 아니고. 줄줄줄줄 땡기. 네. 그건 뭐 10,000원짜리로 아니 1,000원짜리로 바꾸면은 굉장히 긴 그렇죠. 줄이 나오죠. 네. 네. 그렇지만 그렇게는 할 수는 없었고 네. 어쨌든 용돈 박스를 드렸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보면 사람보다 나은 호랑이의 효심을 그린 동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만세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네. 호랑이 형님. 옛날 한 나무꾼이 가난한 나머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겠다며 산을 넘어가는데 도중에 진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막상 호랑이를 만나 겁이 난 나무꾼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저에게 형이 하나 있는데 죽어서 호랑이가 되었다고 하더니 바로 그 형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형님을 그리워하니 당장 뵈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그 말을 믿고서 지금 당장 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호랑이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없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 꼬박꼬박 호랑이가 돼지를 가져다 놓았고 그것으로 나무꾼과 어머니는 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얻어준 색시에게 장가도 들었는데 몇 년 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호랑이가 돼지를 가져다 놓는 일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궁금해진 나무꾼이 예전에 호랑이가 살던 굴에 가보니 새끼 호랑이들이 꼬리에 흰 배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여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꼬리에 흰 배를 두르고 있는 것이냐? 우리 할머니는 인간인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아버지도 식음을 전폐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꼬리에 흰 댕기를 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무꾼은 호랑이의 효성에 감동해서 어머니 산소 옆에 나란히 묘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호랑이 이렇게. 형님 이야기였어요. 네. 호랑이를 만나도 진짜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옛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위기를 잘 넘기긴 했지만 호랑이한테 이렇게 거짓말해서 또 그러니까요. 그 효심을 이용한 게 조금 안타깝네요. 네, 호랑이가 정말 착한 호랑이였나 봐요. 네.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낸 거라고 뭐 좋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호랑이더러 나무꾼이 형님이라고 하는 바람에 호랑이는 그 말을 정말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형 형 노릇, 노릇. 아들 노릇 하다가 어머니인 줄만 믿고 있었던 그런 분이 세상을 떠나시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효심이 지극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다가 저 세상으로 갔으니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참 착한 호랑이인가 봐요. 네, 이 호랑이의 효심? 네. 효성의 나무꾼이 진짜 감동할 만도 하네요. 그렇죠. 네. 나무꾼이 감동받아서 돌아가신 어머니 묘 옆에 나란히 묘를 만들어 주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호랑이한테. 그렇죠. 이게 전래 동화니까요. 네, 맞아요. 사실은 아니겠죠. 그럼요. 이야기라도 참 감동스러운 네. 이야기입니다. 저도 호랑이 효심에 감동받아서 어머니의 사랑을 그린 동요를 하나 들려드려야겠어요. 네. 김종영 작사, 최영순 작곡, 느낄 수 있어요. 이 이슬 노래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게 높은지 나는 몰라도 바다가 얼마나 깊이 깊은지 나는 몰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내 마음에 보이는 어머니 향기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사랑의 손 보이지는 않아도 언제나 느낄 수 있어요. 만질 수는 없어도 어디서나 느낄 수 있어요. 하늘이 얼마나 높게 높은지 나는 몰라도 바다가 얼마나 깊이 깊은지 나는 몰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내 마음에 보이는 어머니 향기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사랑의 손 보이지는 않아도 언제나 느낄 수 있어요. 만질 수는 없어도 어디서나 느낄 수 있어요. 김종영 작사, 최영순 작곡, 느낄 수 있어요. 이 이슬 노래였습니다. 멜로디가 참 따뜻하고 아름답죠. 네.
근데 이게 쿵탁다 이게 조금 거슬리긴 하네요. 음악이. 이게 또 만들어진 지가 언제일까요? 좀 오래돼서 그런가요? 네, 오래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편곡자가 조금씩 네. 다르니까. 아까 앞에 곡도 쿵짝 그 박자가 네, 나오긴 하더라고요. 참, 편곡자의 영향이 참 큽니다. 네. 그래도 좋았어요. 네, 이렇게 멜로디가. 어머님 마음 네. 막 이렇게 만질 수는 없어도 어디서나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맞아요. 이런 가사들이 어머님의 손길,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네. 좋고 그렇습니다. 이 곡은 수수꽃 다리의 작곡자이신 최영순 선생님의 곡인데요. 최근에는 이 최영순 선생님께서 동요 작곡 활동을 하지 않으세요. 이 활동하신 기간은 좀 짧은데 네. 그 짧은 기간에 남기신 곡들은 모두 주옥 맞아요, 같은 맞아요. 곡들이 가득합니다. 최영 선생님. 네, 언제 한번 이분도 라디오 스튜디오에 오. 모시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분이 작곡의 귀재이신데 지금 작곡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게요. 나중에 한번 초대석으로 모셔서 동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또 기대되는 또 초대 손님이 오시겠는데요. 네. 이 느낄 수 있어요 노래처럼 노래 내용처럼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자식들에겐 엄마의 존재만으로 그럼요. 그죠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뭐 여기 어머니 향기, 어머니의 손길, 뭐 자라면서 그동안 어머니의 높고 넓은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어드리고 또 네. 그 손길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께만 드린다고 또 아버님들 슬퍼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아버지의 사랑도 그 담은 동요가 또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김종영 작사, 조원경 작곡, 아버지의 사랑, 남윤지 노래로 듣겠습니다. 꼭꼭 잠든 밤바다를
김종령 작사, 조원경 작곡, 아버지의 사랑, 남윤지 노래였습니다. 옛날 아버지들께서는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시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좀 어려운 분이셨죠. 그럼요. 네. 어렵고 좀 아버지들은 또 이렇게 잘 혼내셨어. 저도 맞아요. 네, 좀 엄격하고. 근엄하다고 생각하셨어야 되고 이렇게 조금 그러셔야 네. 됐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죠. 뭐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는 그렇죠.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아버님들은 좀 가부장적이시고 그렇죠. 엄하셨는데 정하쌤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조금 네. 다정다감하신 오, 분이시기도 해요. 네. 네, 무슨 뭐 이렇게 결혼기념 이런 것도 엄마도 잘 챙기시기도 하고 저희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저희 야영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네. 이제 화물차가 있어서 막 네. 실어다 주시기도 하고 막 이러셨어요. 그러셨군요. 뭐 좀 다정하신 다정하신 분이셨어요. 네. 분이셨네요. 지금도 애들한테도 엄청 손자 그렇구나. 손녀들한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또 정하쌤도 다정하시군요. 네. 다 아이들은 다 보고 배웁니다. 그럼요. 네. 아버지들은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자식들에게 사랑을 어렸을 때 듬뿍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맞아요. 좀 후회를 후회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창 자랄 때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뭐 엄하게 훈육만 하셨던 그런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도 또 교육자셨고 매우 좀 엄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셔서 좀 후회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왜 그렇게 엄하게만 내가 했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마음 아파하시고 그때 좀 재밌게 같이 좀 놀아줄 걸. 그렇지. 그땐 또 사는 것도 바쁘고. 맞아요. 네, 밖에서 또 일하시느라고도 바쁘시고. 그렇죠. 네, 그랬어요. 음. 또 그땐 또 자식들을 처음 나 길러 보시는 거니까 그렇지. 좀 그러셨는데 이제 손자 손주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연세가 드시면 그때 그렇죠. 생각이 나시나 네, 보더라고요. 맞아요. 자식 키웠을 때 생각이 그때 또 더 나서 손주 네. 손녀들한테 또 뭔가 하시는 게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렇죠. 한없는 사랑을 주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주셔서 그렇죠. 문제일 때가 있을 정도로. 자식들 키우실 때는 엄하게 하셨다가 그러니까요. 손주들한테는 그냥 다 내어주시잖아요. 아빠 나 키울 때 좀 그러지 그랬어. 그러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이 젊은이들은 경험 부족입니다. 그럼요. 네, 또 사회풍토가 그랬던 것도 있고 그 당시에 그럼요. 옛날에는 그렇죠. 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함께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그럼요. 네. 집안일도 어쨌든 부부가 같이 그쵸. 함께 자녀 교육도 함께 맞아요. 어쨌든 뭐든지 다 함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먼저 아니면 내가 도와주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렇죠. 함께지. 이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 진짜 많이 달라졌죠. 맞았어요. 네. 최근에는 출산율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많이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키울까 맞아요. 하는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네요. 맞아요. 몸도 마음도 밝고 건강하게 키워야죠. 네, 요즘에 뭐 사회적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심란해요. 그런 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 과목으로 좀 좋은 성품 만들기 뭐 이런 과목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아이들뿐만 그렇죠. 아니라 맞아요. 어른들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어른들도 진짜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있으니까 진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정서적인 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 착한 어린이들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자라나면서 괜히 그럼요. 삐딱선을 타고 그럼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또 14세 뭐 촉법소년 나는 촉법소년에 맞아요. 뭐 해당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맞아요. 뭐 막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얼마 전에 14세라고 해서 경찰 아저씨를 경찰 아저씨 막 욕하고 그쵸? 발길질하고 그래서 네.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기본적인 예의 범절. 맞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정말 기본 예의 범절을 정말 가정에서부터 그럼요. 정말 잘 가르치셔야 네. 될 것 같고 당연히 공교육에서도 가르쳐야 되지만 네. 그 바탕은 가정인 것 같아요. 이것이 다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의 그렇죠. 문제 또 사회 문제.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 어른들도 그렇고 맞아요. 어린이들에게 이 모범이 돼야 하는데 맞아요. 어른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죠. 어린이들이 금방 보고 배우는 답습하는 거예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학교에 또 선생님들께서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교권도 많이 낮아졌고. 맞아요. 요즘에는 뭐 선생님들이 혼내지도 못하잖아요. 못 혼내죠.
체벌은커녕 뭐 혼내지도 못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또 큰일 나요. 그렇죠. 청소 좀 시켰다고 또 학부모님들이 또 우리 아이 왜 청소 시켰냐 하면서 또 학교로 전화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네, 맞아요. 큰일입니다. 저는 교권 침해까지 이르게 됐어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은 그런 뭐 크지 않은 문제들로 또 학부모님들이 또 고소까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교권 진짜 우리가 어쨌든 부모들이 선생님을 좀 존중해주는 마음도 가지면 아이들도 같이 따라서 우리 엄마가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존중을 해주네 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우선 부모가 선생님을 무시한다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무시하게 되겠죠. 맞았어요. 네. 그런 걸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선생님들이 힘드시지만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네. 좀 더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렇죠. 네, 좀 정성을 쏟아주시면 맞아요. 아이들도 느낄 거예요, 그 사랑을. 맞아요. 그 선생님들이 진짜 직업을 가지고 선생님이 되신 분과 마음으로 정말 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찌됐든 직업이긴 하지만 네. 사랑을 바탕으로 애들을 해주면 애들이 알더라고요. 그렇죠, 알죠. 애들이 정말 잘 알아요. 담임 선생님 바뀌고 나면 우리 선생님은 정말 우리를 네. 사랑으로 느낀다 하는 반은 정말 화기애애하고 정말 행복한 반이더라고요. 네. 반마다 그거는- 다 틀리죠. 네네네, 다 다 달라. 틀려요. 네. 저희는 이제 삼양초등학교는 워낙 반이 많다 보니까 그런 반들이 확연히 표가 나더라고요. 맞았습니다. 네. 바른 교육, 참 교육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요. 모든 것이 소통의 부족이요. 네, 또 맞아요. 따뜻한 정서적 교감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있으시죠. 따뜻하고 포근한 정서만을 나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며칠만 있으면 또 스승의 날이잖아요. 네.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진짜 존경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도 사실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교육, 그렇죠. 선생님 존중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선생님들께서 여러모로 매우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힘드시죠. 네. 우리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서로 함께 좋은 마음으로 노력하기로 해요. 약속. 네. 오늘 동반세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요. 라는 주제로 동요 듣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2005년 제3회 캥거루 찬양 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인데요. 김종상 작사, 김이성복 작곡, 선생님 은혜, 송현호 노래로 듣겠습니다. 배워야 강해진다 정의로 타인을
김종상 작사, 이성복 작곡, 선생님 은혜, 송현호 노래였습니다. 잘, 네, 배워야 강해진다. 네. 정으로 타이르신 선생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깁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은 법정 기념일인데 공휴일은 아니죠? 네네네. 달력에 빨간 글씨로 된 법정 공휴일은 아니라서 네. 학교 수업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음. 촌지 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그냥 재량 휴업일? 아, 그래서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그렇군요. 쉬는 학교들도 생기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도 쓰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노래도 불러드리고 네. 그랬는데 요즘에도 각 학교에서 이벤트가 좀 있죠? 네, 각 반 교실에서 네. 이제 수연이 같은 경우에도 각 반 친구들끼리 네. 이제 막 상의를 해서 정말 자기네들 용돈 30돈 가지고 네. 요즘엔 다 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가서 풍선도 싸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 있는 해서 곳에 가서. 네, 다 있는 곳에 네. 가서 그 칠판에다가 네. 애들이 오. 그림을 막 그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은혜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아. 스승의 은하고 풍선 조금 붙이고 그렇군요. 그렇게 행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네. 너무 좋으셨다고. 아, 너무 좋은 선생님한테 또 좋은 제자들이 그럼요, 있네요. 그럼요.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선물이나 꽃을 가져오지 말라는 그런 공문도 내려진다고 해요. 여기 학교들은 옥천은 안 그렇죠? 뭐 선물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 이벤트 하고 그래도 꽃 정도는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준비해주는 선물 네, 그런 거는 받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그래서- 법적으로 네, 맞아요. 그 자신의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에게는 1원어치 선물도 안 된답니다. 근데 너무 그것도 네, 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삭막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선생님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께 노래를 또 불러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스승의 노래. 그렇죠. 이 노래도 들어봐야죠. 그럼요, 네. 들어봐야죠. 강소천 작사, 권길상 작곡, 스승의 은혜, 색동 어린이 합창단 노래로 듣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잠든 거라 바른 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을 마음에 어버이시다 나와라 스승의 사랑 무닥하리 스승의 은혜 세상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리간들 언제 있는 인사오리가 마음을 들어주신 스승의 은혜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무닥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를 별을 위해 일하오리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무닥하리 스승의 은혜 강소천 작사, 권길상 작곡, 스승의 은혜, 색동 어린이 합창단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옥천 공동체 라디오 104.9MHz 동요로 만나는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요 라는 주제로 동요 듣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958년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시작하면서 스승의 날을 제정하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요. 처음에는 5월 24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다가 네. 1965년에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 탄신일이 네. 5월 15일이었군요. 그렇다고 하네요. 스승의 날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1965년에 스승의 날을 제정했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점점 소홀해져서 1973년에 폐지되었다가 네. 1982년에 정부가 다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스승의 날은 제42회라고 하네요. 정아쌤은 기억에 남는 학창시절의 스승님이 계실까요? 있어요. 국어 선생님도 계셨고, 네. 네. 영어 선생님도 좀 있었고, 과학 선생님 뭐 이렇게 좀 네, 기억에 남는 다양하게 기억에 네. 남으시네요. 네. 네. 있었습니다. 저도 보고픈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는 최초의 피아노 선생님이셨던 역시 음악 선생님 네. 그 작곡가님답게 그 백영애 선생님이라는 분 생각납니다. 이 화장기도 없으시고 단발머리에 이 피아노 치시던 손가락도 아주 가늘고 길어서 뼈가 이렇게 좀 드러나는 그런 손가락이셨는데 그 피아노는 잘 치셨. 네. 그때 은파라는 피아노 곡을 마치 연습하시는 것처럼 자주 연주를 하셨는데 이 은파라는 곡은 미국 출신의 에디슨 와이먼이 작곡한 피아노 소품인데요. 네. 하나의 테마 멜로디가 있고 5개의 변주로 쭉 연결되어 있는 피아노 곡이에요. 선생님이 연주해 주셨던 은파가 굉장히 아름답고 이렇게 화려해서 저도 너무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인가? 그 당시엔 저희 집에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던 그 유치원으로 가서 피아노를 쳤는데 거의 매일 연습을 다녔거든요. 지금에서야 고백을 합니다만 레슨을 하는 시간 외에 연습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네. 거기 가서. 네. 근데 유치원 문이 잠겨 있으면 제가 몰래 땁니다. 어떻게든 열어서 몰래 피아노를 치고 왔던 생각이 나는데 그 정도 좋아하셨군요. 그럼요. 피아노 소리가 밖으로 들리면 유치원 원장님께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는 그래도 혼내지는 않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워낙 또 피아노 치고 싶어서 들어간 걸 아시니까. 그럼요. 네. 네. 지금 모두들 어디에서 살고 계시는지 네. 참 궁금하네요. 음악 소리에는 또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네, 화려한 음파 생각이 납니다. 그럼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생각나시는 보고픈 선생님이 계신다면 다음 곡 들으시면서 눈을 한번 감고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 김종철 작사, 정윤환 작곡, 나의 선생님, 이규임 노래입니다. 눈 감고 마음속으로 살며시 부를 때마다 내 곁에 가만히 다가오는 그
김종철 작사, 정윤환 작곡,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학창 시절의 선생님을 떠올려 보셨나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학창 시절의 학교 선생님들 중에 큰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선생님, 또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던 그런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떠오르셨다면 여러분은 매우 잘 성장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이 해주시는 응원의 말씀 한마디가 학생들에겐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럼요. 네, 인생을 그렇죠. 좌우지우지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의 꾸중이 또 어떤 학생에게는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 네. 선생님 한마디가 자존감도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선생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럼요. 가정에서도 선생님들의 위치를 좀 세워주시고 선생님들께서도 밝은 미소와 좋은 가르침으로 학생들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맨 처음에 교사가 되셨을 때는 각오도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교사 생활하시면서 과다한 업무, 피로가 좀 쌓이셨을 것 같고 또 학생들마저 잘 따라와 주지 않으면 또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되시겠어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학생들이 진짜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 주는 거. 그게 제일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선생님을 잘 따라주는 제자들이 있고 또 선생님도 따뜻한 온기로 또 그럼요. 주신다면은 또 그런 온기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면 그 힘든 하루가 위로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요. 오늘 동만세에서는 사랑과 감사의 계절인 5월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 또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합니다. 꼭 어버이날,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면서 좋은 가르침을 잘 따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희들도 이 방송을 매주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준비된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겠어요. 벌써 끝났어요. 네. 자, 백지연 작사 작곡 작은 소원 박세희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전세림, 동요지기 조원경, 조장하였습니다. 네, 동요로 또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동행.